이번 시간에는 앞전 시간에 이어서 육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앞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십성으로 육친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론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론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월주를 부모 형제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대로 월주를 부모 형제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주를 조상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월주 같은 경우에 부모 형제궁으로 보고 있는데 부모와 형제는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월주라는 이 한 자리 궁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주의 자체가 부모와 형제를 같이 의미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조상이라는 뜻을 인터넷을 검색해서 조상의 뜻을 살펴보니 조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통의 선조를 말하는데 이는 곧 인류의 선조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따져보면은 법적인 의미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아버지가 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가 조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조상궁으로 알고 있지만은 엄밀히 따져 말해서 부모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주팔자를 통해 가지고 육친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이미 돌아가시고 살아계시지 않은 분들을 사주팔자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연주를 조상궁이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 즉 윗대 어른들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상궁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옛날 어른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즉 나에게 있어서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부모님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법적인 의미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조상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주 같은 경우에는 부모 형제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제궁만 됩니다. 부모는 속하지가 않습니다. 즉 부모궁이 곧 조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지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일지 같은 경우에는 일가는 나를 의미하지만은 일지는 보통 배우자를 의미를 하게 되죠. 하지만은 육친에 있어서 배우자는 육친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나와 유전자도 같지 않을 뿐더러 또한 나와 피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남이기 때문에 나의 사주팔자에서 육친으로 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이성친구라는 이 타이틀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 일지가 배우자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물론 혈지론이라는 이론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론에 의하면은 일지는 배우자궁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론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자녀궁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혈지론에서도 자녀궁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첫째를 의미하고 시지 같은 경우에는 둘째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자녀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자의 경우를 한번 알아볼까요? 남자의 경우에는 일간이 나를 가리키고 즉 일간인 나가 남자입니다. 그러면은 연간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되고 연지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월간은 남자 형제가 되고 월지는 여자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일지는 당연히 이성 친구가 되겠죠. 이성 친구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녀를 의미하게 됩니다.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의 유전자와 피가 이어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도 육친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나의 피와 그 다음에 나의 유전자가 섞여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주팔자에서 배우자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배우자는 단지 대인관계로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여자일 경우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구분되어 있고 여자 형제와 남자 형제가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나와 오행의 상생상극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과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일간 간목은 연간, 즉 어머니가 수생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가 나에게 잘해주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지는 아버지가 되죠. 이것은 십성으로 겁재가 됩니다. 겁재가 된다고 한다면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그냥 친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경우도 월간이 임수기 때문에 수생목 해가지고 나의 여자 형제, 즉 언니든 여동생이든 나의 여자 형제는 나에게 잘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지 같은 경우에는 남자 형제를 말하는데 나에게 오빠나 또는 남동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목극토 해가지고 내가 남자 형제들한테 간섭이나 참견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시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상생상극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육친이라는 것은 피가 연결이 되어 있고 유전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지 이미 죽고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를 조상이라고 보고 월주를 부모 형제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월주를 부모 형제라고 배웠고 연주를 조상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이 이론에 맞춰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혈지론이라는 이론, 원류죠. 이 이론에서는 연간을 부모로 보고 월주를 형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론을 맞춰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월주를 부모 형제궁으로 보고 연주를 조상궁으로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틀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월주를 부모 형제로 보고 연주를 조상궁으로 보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앞전 시간에 언급했던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하는 의미로 공선론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주상담가였습니다.